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라북도 산하에는 16개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건 5곳에 불과했는데요. 전라북도 의회의 꾸준한 요구로 올해 들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기관이 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문제와 개선점 살펴봅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의 주제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뉴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은 지난 2019년 1월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등 5곳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4곳을 추가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입니다. 전체 16개 기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도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그리고 더욱 전문성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명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뒤 연임하는 기관장도 인사청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년 전 전라북도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을 인사청문 없이 연임을 결정하자 꼼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요청 이후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참고인 출석 요구도 가능해지면서 인사청문회 내실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공개되는 업무 능력과 달리 도덕성 검증 과정의 비공개 방침은 유지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이유인데 대상 기간 확대에도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곳, 그리고 출연기관 15곳으로 총 16곳에 이릅니다. 올해부터 이들 가운데 9곳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하는 것으로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은 종종 언론을 통해서도 비춰지지만 사실 도의회 인사청문은 다소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도의회 인사청문 언제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2022년도 기준을 보면요. 전라북도 산하기관이 16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 액수가 87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수가 1,869명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페이를 지급하고 또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자질이 꼭 필요한 기관장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뜻을 모았고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검증을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패소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2018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도정 질문을 했고 2019년에 당시 송하진 지사와 협약을 하는 협약서가 이루어졌고, 그때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곳과 그다음에 이번 김관영 지사 때 2차로 이루어진 것을 합하면 9개의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도덕성 검증이 매우
필요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문 과정들을 지켜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도덕성 검증이나 기타의 검증들을 비공개로 돌리는 바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처음 시작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학습도 또한 부족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이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5곳만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돼 왔는데 그마저도 일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과 같이 반쪽 청문회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올해 이런 변화들을 맞기 이전에 지금까지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언론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이것만 좀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앙정치 무대를 보면 너무 그 먼지털이식 그다음에 어떤 당의 입장 정권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것만 난무해서 정책 검증이라든지 능력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부작용인데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이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인사청문회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더 토론이 될 필요가 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까지 인사청문회는 제가 처음에 그 인사청문회 첫 번째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청문회장은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고 기자실에서 모니터를 봤는데 쟁점도 좀 없는 것 같고 의원님들의 어떤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도덕성 검증 어차피 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능력 검증이나 이런 걸 하는데도 내용상으로 그닥 그 좀 충실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그런 청문회 내용을 쟁점을 잡아서 후속 보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던 대상기관 5곳의 선정 기준도 뚜렷하지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원칙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제도가 좀 근거가 허약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사청문 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라기보다 미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실시되는 제도예요. 그 대통령제 국가라도 전부 다 실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과 뭐 우리나라, 필리핀 정도가 장관급까지 하고 미국은 차관급까지 하고 뭐 이 정도로 실시되는 제도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회에서도 200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길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헌법도 이제 국회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고 임명권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도의 동의권만 줬지 나머지는 이제 좀 공백 상태였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대통령들이 사실은 양보를 한 거죠. 보통 임명권에 양보를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장관까지 확대를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지방의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2014년도를 적어 놓으셨던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했던 곳이 전라북도 의회예요.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까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제 전라북도 지사와 이제 전북 도의회가 이제 싸우는 거죠. 예. 이 제 의결이 무효다. 이거는 법령에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요. 똑같이 14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광역단체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 조례는 만들지 않아요. 이제 지자체장에 시혜와 양보를 받는 거죠.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 절차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가장 늦은 축에 속해요. 2019년도에 가장 늦은 축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 협약, 그러니까 이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회와 도지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나 이런 내용으로는 협약을 못해, 도지사가. 나는 내 임명권이 있는데 이건 양보를 못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도덕성은 비공개를 해줘. 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도 되는 거고, 의회에서는 이걸 더 강하게, 그럼 우리가 의결해서 뭐 하겠다. 이게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만 조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의회가 뭐 사실은 자치권한이라는 게 지극히 지금 낮은 상태고,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 자체가 법령의 어떠한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양해와 치해라는 어떠한 이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원칙도 기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허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원래 권한을 사실은 이제 도민들에게 조금은 좀 더 공개적으로 좀 우리 도를 이끌어갈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인사청문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4곳 더 추가가 되면서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 50% 이상의 기관이 전북에서 이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현재 그러면 몇 곳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나요? 지금 6곳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사청문을 했고, 앞으로 추가해서 이제 10월 31일 날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곳이 필요 더 있는데, 4곳은 임기가 이제 내년도 1월, 그리고 늦은 곳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4곳을 이루어지면 인사청문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예.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개선된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이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사실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했지만 의미는 없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그 제도가 도입이 될 때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협약이 됐던 조례나 법이 됐던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까지 단체장의 인사전행, 측근 보훈 인사 뭐 이런 것을 좀 막고자,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의 출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도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기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협약을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최근에 도덕성 검증 중에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성비위 문제는 없는 건지 등등이 이제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잣대로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아까 최영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도가 협약해주지 않으면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도지사의 의지 문제라고 보는데, 도도 다른 입장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어떤 기관장을 섭외를 하면 안 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덕성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누가 오겠느냐, 뭐 이제 변명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이 좀 있고, 저는 이제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좀 보완을 하자면 도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과 계획, 이런 걸 철저히 좀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충분히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을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방안일 수 있는데, 이마저도 공개가 제대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공개라고는 제도적 한계, 그 다음에 그 활동의 결과라는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좀 더 진일보한 어떤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같은 질문 변호사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도지사께서 뭐 비공개로 하겠다 하면 뭐 이제 할 수 없는 어떠한 형식적인 측면의 제한이 있을 거고,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사실은 국회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 권한 없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적 사항, 신상에 관해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고 방언이 된다고 한다면 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 문제,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걸 표면적으로 내세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동의를 받아요. 일단 내가 만약에 공직기관에서 인사청문 대상이면은 이제 어떤 자료 제공에 동의를 다 제출하고, 사실 제공에 동의를 했다라는 건 의회에서 심사한다는 권한까지 사실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는 큰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거겠죠. 이제 사실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보면은 야당이나 현 정권 정권 외에서 보면 가장 이 치열하게 분쟁이 생기기가 좋은 곳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좋은 어떠한 효과가 있죠. 이 도덕성이라는 걸 공격을 함으로써요. 그래서 도지사나 지금 현재 이 권한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불편함과 손해를 왜 감수하느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냐 보면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이 민주의 투명성, 인사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 사회의 도덕성 제고, 이런 전반의 공개를 생각해서 우리의 수준을 좀 향상시키자고 한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손해까지 감수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과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번 협약을 앞두고 막판까지 도덕성 검증 절차 공개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어떤 이유로 이걸 거부하게 됐는지 알려주신다면요. 이게 저도 이제 그 협상의 당사자인데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지사님과 또 우리 의장님과의 담판에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우리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도덕성이 검증 공개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이 또 계셨고, 그리고 또 후보자의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 등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그 전라북도 의회가 그래도 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부분이, 여기 도표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56.3%라는 그런 어떤 청문 대상 기관이 늘어났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더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염려가 되는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의회 청문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 네. 저희가 감사를 보면 그 미리 좀 기획을, 여기서 기획이란 나쁜 계획이 아니라 네. 이번에는 감사의 중점 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사전에 자료를 어떻게 입수해서 좀 중점 감사 사항을 충분히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런 감사가 그 좀 정형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도의에서 어떻게 준비를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 이게 당장은 눈에 보이는 쟁점이긴 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인사청문회 위원들끼리 좀 협의가 되고 사전 준비가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뭐 그 철저하게 자료 요청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자료 요청하면 청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보고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번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도 그분의 어떤 사생활적인 어떤 문제, 또 도덕성적인 문제는 이미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됐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찬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도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분이 그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발표를 못했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좀 못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인사청문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관련 뉴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경윤 전라북도 문화건강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부동산 취득 과정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 출신으로 전북 연고가 없는데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동학혁명 발생 연도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전남과의 사업 연계 계획을 주로 제시하고 전남과 전북은 호남으로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임명 부적합 기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직후 간담회에서 부적합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적합, 부적합 결론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내지는 않았지만 도덕성 부분이든 업무 능력 부분이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한 부분만큼은 기술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는 도지사의 임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김관영 지사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맞바람을 견디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또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논란에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임명에 힘을 실어준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라는 지적을 깨지 못한 채 스스로 인정한 것은 물론 더욱 공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시작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업무 수행 능력 등 전문성과 관련한 논란과 함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원장님, 우선 비공개로 진행됐던 1차 도덕성 검증, 어떤 질의응답들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대략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방금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가족의 공기업 채용 문제가 부각이 됐고요. 또 논문 표절, 그다음에 음주운전 경력 등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실정을 그렇게 꿰뚫어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논의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또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당히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공개라 했지만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결국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도민들도 이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김정수 의원님 그 언론 보도에 좀 더해가지고 검증 내용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공개 비공개 형식 문제를 떠나서 도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적격 부적격을 분명히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음주나 뭐 논문 표절, 뭐 그 부동산 매입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의 가족 채용 문제라든지 지금 그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그 기준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만 들으면 문제가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것의 정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의에서 만약에 적합, 부적합 내지는 이 내용으로 볼 때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부적합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결과 이후에 오는 거니 앞으로는 예를 들어 음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라북도의 기관장 못 온다 등등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도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면 쉽게 말하면 안 없어지느냐 이런 관행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끊임없이 뭐 쟁취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런 그 인사들의 어떤 인사 기준들이 정해지는 좋은 사례였다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도의회가 좀 이른바 물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뭐 좋으신 말씀이었고요. 다소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우리 도지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이제 한 10여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분께서 추천했던 공직기관장인데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들은 꼭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분의 어떤 뜻도 굉장히 좀 소중하지 않겠느냐. 왜 이 분을 이런 자리에 앉혔느냐라는 어떤 것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뜻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어떤 표현, 간곡한 표현들을 해 주실 때 한번 지켜보자는 어떤 그런 모습도 저희들에게 있었다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솔직하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네네. 정치적 판단이고 네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지사 눈치 보기를 이렇게 어렵게 인사청문회 마련하고 검증까지 했는데 비공개로 하면서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지사의 눈치 보기 뭐 같은 당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좀 지켜보자 이게 이제 무난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하면서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향후에 인사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보면 그 어떤 기준이나 결과가 없이 도의회가 발표를 한 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인사청문회 형식보다는 도의회의 역할이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 대한 평가서 대부분에서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적격이나 부적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긍정 평가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뭐 통과 의례였다 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답변을 한번 주셨지만 하루 만에 조금 기조가 바뀐 듯한 평가서를 들고 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해당 11분의 12분의 이제 위원님들께서 팽팽하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부적합 쪽에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우리 의회의 뜻을 관철을 한번 시키자 이런 어떤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기관장은 이번에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더 지켜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검증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또 나머지의 어떤 기관장들이 여기에 과연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번 저희들 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그 다른 어떤 기관들은 더 철저히 준비하는 저희 의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솔직하게 해주시면서 물론 이 도와 도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지만 또 한때는 한 뜻으로 뭉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비춰주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비공개, 공개 이건 사실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장님하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자료를 동의하는 자료를 보면 이제 뭐 세금, 병역, 그다음에 정과, 그다음에
전에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재산 공개 내역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을 했고 주민등록 초본들 봐도 주민등록지가 어디 있었고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장전입, 뭐 과거 부동산 보유 내역까지 보면 농지법 위반, 그 다음에 정가, 그 다음에 세금 탈루 이건 거의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자료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해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자료를 들고 와서 제출하는 형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권한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비공개냐 공개냐 왜 중요하지 않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의회에서 도덕성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게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7대 검증 기준을 제시를 했었어요. 뭐 병역, 뭐 음주운전, 논문 뭐 이런 7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를 먼저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뭐 먼저 막 이 사람에 대해서 해명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음주운전이 뭐 사실 저도 느끼는 건데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 현재 음주운전은 이 도덕성 판단의 잣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근 뭐 3년 안에 음주운전 있냐 없냐 이런 사람이 공직에 하냐 마냐 우리는 3년 5년 정하겠다 정하고 세금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사람이 공직을 하냐 정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뭐 어떠한 이 불법적인 적용이 있었다 안 된다. 논문 표절도 안 된다. 이게 대단한 도덕성이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연도별로도 정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50대라고 한다면은 대단한 기준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뭐 이 정도 기준을 정해서 뭐 적합 부적합 우리가 부적합하더라도 뭐 임명될 건데 그럼 사실 그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도지사에게 가는 거고 의회는 할 일을 한 거예요. 경과 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어느 정도 다 적어요. 보니까 다 적히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전과 3년 안에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다. 안 된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은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전 공표를 하는 거죠. 우리의 도덕성 공개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도덕성 기준이 가능하신 분만 우리는 적격으로 하겠습니다. 공표를 하면 오히려 도덕성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죠. 도지사도 함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임명 추천을 못 할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좀 조치가 좀 필요했지 않나. 지금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도지사와 이제 당내에 다수당이 있고 뭐 야당도 있어야겠지만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없고 뭐 임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냐. 사실 이건 의회가 사실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지점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도덕성 검증이나 자질 검증에 있어서 원칙만 바로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예, 뭐 공개 비공개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생각 여쭙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의회 역할론인데요. 이런 검증 기준을 세워서 아예 도지사한테 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이전에 이런 사람은 추천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음주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적합하겠다 등등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갔으면 그런 인사가 올라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도의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보고서 채택을 얼버무는 도의의 모습보다는 그런 인사를 추천한 도지사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인사검증,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생각도 여쭙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우리 지사님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들이 잘 전달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길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이제 뒤이어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역시나 주요 경력 또 연고 측면에서 앞선 청문회와 비슷한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번 처음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발생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의 도 건설국장 출신들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가는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인사검증과 무관하게 도국장 출신이 재취업하는 곳이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점,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재취업 그 검증 대상 기관이라는 점, 이것들을 이제까지 무시하면서 계속 해왔고 도의회는 그걸 추인까지 해줬어요. 문제가 있는 어떤 그 재취업을 추인까지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인사청문을 왜 하나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에 대한 검증 이전에 이러한 관행과 제도를 끊어내는 중요한 계기였는데 그걸 추인한 결과였다, 이런 거고요. 저는 직무와 어떤 능력 또 지역 연고, 이 중에서 연고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 인사에 대해서 좀 폭넓게 개방하고, 이제 어떤 경력이나 이제 업무 능력인데, 사실은 그 매년 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경영평가 또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최근에 그 기관의 어떤 과제와 문제점,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걸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경력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그 과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미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의회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서 검증을 할 것인가, 다시 돌아가는데 도의회의 역할론이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기존 2019년 때부터 해왔던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지금도 이렇게 계속 비판 나온 지점은 다 동일하고 아마 또 동일하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좀 뭐 굳이 왜 하나, 사실은 국회에서도 똑같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무총리 비롯해서 내 직책은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별개 문제고, 나머지 어떤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뭐 경과보고서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사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고, 근데 사실 그렇게 국회에서도 원하지 않은 인물이 임명됐을 때에 대한 것은 오롯이 본인의 임명권을 행사한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아무리 무용론이 제기되고 형식적으로 뭐 하나마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뭐 밀실, 야합, 뭐 그다음에 정실 인사,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은 나는 그냥 돈 벌면 되지, 저렇게 장관 같은 거 안 할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 공직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도 옛날에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논문 표절, 그 다음에 위장 전입, 농집밥 위반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인사청문회 이후에 사회 도덕성이 제고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에도 모르겠어요. 내 능력, 자질, 뭐 거기에다 업무 적합도, 이건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기관 자체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이건 아마 의원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고, 이제 여기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의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도덕성 기준이나 우리 공직의 기준 같은 걸 좀 세워주는 거, 예, 그것도 하나의 의의가 될 거니까 근데 아마 앞으로 비슷하게 될 거지만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 도내 각 기관을 이끌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간 도의회에서 단 한 명의 내정자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한계이자 또 그 존재 이유를 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도 제정을 해보려고 했고 제도적인 틀을 좀 마련해보려 했지만 패소한 어떤 그런 전력도 있고 하는 관계로 도의회 자체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문도 조금은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의 어떤 그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또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흠결들을 저희들이 갖다 보니까 좀 더 학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월 31일 날로 예고된 그 우리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만큼은 엄격한 그 잣대를 대고 우리가 임하겠다 이런 각오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요게 조금 부족하다는 것들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시인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그 아픔 또한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의 이제 뭐 전문성은 이제 기본이고 또 더 나아가서 도덕성 검증까지도 철저하게 좀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의유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해주신다면요. 네,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문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항상 그게 올바른 길로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듯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몫을 하면 또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잘 하면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하는 압박이 될 수도 있겠고 지역사회 인식이 그런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도의회 역할을 더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번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뭐 특정 단체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지금 혈연은 그렇게 작동을 크게 못해요. 법상으로도 그렇고 지연 학연, 특히 학연이 중요하게 작동되는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고 어디 출신, 어디 학교, 뭐 동문, 동창 이게 지난 단체장들 같은 경우 횡행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건데 이번에도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한두 번은 끊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부적합도 과감히 도의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걸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 과감히 도의회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뭐 인사청문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고 아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이제 도의회와 도청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의회나 이런 곳은 모든 회의도 공개하고 모든 회의 자료 사실 공개하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사청문 경과 보도서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한번 본인이 직접 의원님께서 회의 그 의회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한 2시간, 3시간 동안 찾았어요. 의회 회의 하나. 그러니까 보통은 회의록에 이제 부속 자료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속 자료 붙여 있지 않고 부록이라고 별도 이제 이 코너 가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찾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건 사실 공개를 안 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의회 사이트도 막 이상한 이 에러 같은 것도 나고 하는 걸 보면은 좀 더 좀 잘 공개해서 좀 더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의회에 관한 자료를 좀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훨씬 도움이 잘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의회 의원님도 사실 처음엔 귀찮지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 간단하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청문회 존재 자체만 해도 저희들은 큰 수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낙하산 인사랄지 또 측근 보훈 인사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그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모든 전력들을 좀 쏟고요. 좀 진솔하게 또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티끌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과오는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민들을 위해 일할 자질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겠죠. 이것이 바로 인사청문회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고 날카롭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